예,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 대타로 나온 앵그리부 부승찬입니다. 제가요, 이게 본격적인 이게 토론에 앞서서 우리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질의를 많이 하는 의원입니다. 근데 그 진짜 찰나만 잡아서 이제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 때문에 싸가지 없는 놈. 그리고 이제 앵그리부 이걸로 해서 제가 이게 많이 문자도 받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상당히 부드럽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게 대타 곽수산의 대타 DJ예요? 제 진행을 아름답게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솔직해지세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또 평론가이신 네. 노무현 재단의 황희도 이사님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황희도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상당히 온건한 사람으로서 오늘 제 본래 이미지를 잘 되찾고 가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목표는 부드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남자로 각인시키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진행을 잘 쳐보고 오늘 처음 진행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식은땀이 나요. 처음 하는 진행이다 보니까 나잖아. 진짜 땀이 나고 있어요. 잠시만요. 식은땀이 나는데 네. 우리 저 훌륭하신 제가 제일 존경해 마지 않는 두 분께서 잘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을 안 해도 됩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몇 분이에요? 50분? 큰일 났네. 와우.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헌재에서 변론이 탄핵과 관련된 변론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운 소식,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중간 정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 황 이사님께서 중간 평가 정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박주민 뭘 준비하세요. 박주민 의원님께서 이제 국정조사 특위와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된 간단한 평가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 국정조사 특위는 중요한 진술 다 나왔죠, 뭐. 다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헌재 재판이나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헌재 재판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초기엔 되게 불안해하셨는데 8명 체제가 된 이후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아마 갱신 절차를 요구하면서 좀 지연이 될 건데 어느 정도 지연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3월 중순에서 말 고 사이에는 결론이 날 것 같고 아마 제 예측대로라면 뭐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떠십니까? 불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불안함은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들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거를 부정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 사이버 심리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특히 저들이 이제 소위 네임드라고 불리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들 자꾸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쭉 정찰을 하면서 어떤 방향 그 잡아가고 있고 그때 그때마다 어떤 뭐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아니면 뭐 우리 쪽 유력한 뭐 평론가들 유튜버들을 건드리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걸 보면 뭐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의 이제에 대한 긍정 평가가 51%, 물론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 이제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마치 사실인 양 그리고 이제 정치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런 조사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런 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또 51%를 넘었다라는 게 물론 보수가 이제 과표집된 거는 분명합니다. 민주당하고 이제 국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130명 정도가 응답자의 130명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에서 차이 나는 상황이지만 내란의 수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정도 나왔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얘기들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문가들이야 걱정하지 마라 할 수는 있고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 흔들리진 않겠지만 국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네, 받으실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저는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진실과 논리의 무기로 싸울 대상들이 이미 다 이탈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아직까지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부정하거든요. 이건 이따가 뒤에 실제 사례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자꾸 중립인 척 방송에 나와서 뭐 장성철 씨가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민주당 지지율 보고 반성해라. 당신들이 잘할 방법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들인다 치면 제가 무슨 얘기로 돌려주고 싶냐면 그 이준석 씨 굉장히 또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실제로 1월 초에 뭐 시작부터 또 이준석 씨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 치면 MBS 관련해서 그 조사가 1월 초에 이준석의 호감 가지 않는다가 8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80%대였어요. 비호감도가. 다른 정치인들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다른 정치인들도 그거보다 낮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준석 씨의 지지율도 막 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 막 톰과 제리 얘기하면서 조롱하던 안철수 씨가 3%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3명 해야 안철수 하나 되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자꾸 뭐 이런 여론 과표집이다 뭐 부정하지 마라 받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할 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아닙니까? MBS 결과 그거 받아들이고 그럴 시간에 이준석 씨가 지금 뭐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있던데 구체적인 건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이준석 씨 보고 똑같이 좀 얘기를 해라. 맨날 뭐 민주당 양비론 펼치고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비난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준석 씨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숫자만 보고 굉장히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숫자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마침 저희 그 노종면 대변인님이 분석을 쭉 해서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보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가는 문항 자체가 진보 진영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쫙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여부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수가 과표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질문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런 숫자가 나온 건데 그렇다면은 저게 이제 공정하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응답해서 나온 그래서 참고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냐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언론들은 그 속보로 아예 그냥 받아서 쓰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의도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었고 저런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은 바로 그 숫자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거나 아니면은 분석된 어떤 기사 같은 걸 좀 찾아보시거나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저런 거 굉장히 더 심해질 거거든요. 네. 더 심해질 거니까
약간의 각오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만나거나 실질적으로 좀 객관성을 갖춘 거리에 만난 시민들이나 객관성을 갖춘 여론조사는 전혀 저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하나만 덧붙이자면 실제로 이제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과 얼마 전에 설 연휴였습니다. 그때 이제 권성동 권영세 씨가 그 극우 유튜버들한테 좌표가 찍혀서 욕 엄청 먹었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그 자꾸 과표집을 해가지고 우리 자기 지지층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그 먹힌 것 같은데 그 이쪽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민주진영이 근데 이제 거리로 나오니까 그것도 심지어 서울역 이쪽이면 이제 부산 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도 지금 완전히 싸늘한 반응을 막 받고 심지어 막 면전에서 욕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이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막상 거리로 가서 왜 그런 빌미를 주냐? 그 가서 실실 웃고 있냐? 윤석열 지금 막 그 구속돼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여론조사 공정이 사실 좀 파헤치다 보면 에스더기도 운동하고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신뢰할 수 없다는 건데 그 에스더기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면 그 어떤 식으로 자꾸 온라인상에서 장난질 쳤는지도 알 수 있다. 그 점도 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은 결국은 언론의 헤드라인이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제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우리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일을 잘하고도 홍보를 못해. 에? 맞아요. 뭐 1,000원의 밥상 같은 경우도 우리 민주당에서 모 의원이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딱 그 현수막을 걸어서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네. 라든지. 그다음에 헤드라인만 딱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저도 그래요. 기사 내용을 정확히 관심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헤드라인만 보거든요. 일종의 꼭지만 딱 보고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은 정말 이게 관심 사항이 아니니까 이게 내용을 쭉 읽으면서 행간을 이해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뭐 기자회견이나 성명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를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이재명 대표의 뭐 기본사회에서 약간 물러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어떤 정책을 민생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놓게 되면 그 이재명 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네이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헤드라인에 딱 걸리게 해야 저거 이재명 대표 민주당 거 이런 그 특허 일종의 특허 출연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은 너무나 이거를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이게 뭐랄까 친절하게 하려다 보니까 내용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국민의힘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조선일보 조중동이 그렇긴 하지만 그냥 헤드라인에 딱 띄워놓으니까 마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내라는 진짜 평온한 그들의 주장처럼 계엄은 계몽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홍보해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떠세요? 그냥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족함은 옛날부터 많이 지적이 돼서 예. 특히 홍보 쪽에서는 약간 프로페셔널한 분들을 모시기도 했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좀 만나 보면은 그 부분을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저쪽 당은 대선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예. 우리는 뭐 당장 대선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홍보만이라도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공감은 되더라고요. 공감은 되고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전 좀 안타까운 게 뭐 이준석 류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최근 막 던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정말 진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그죠? 또 거의 역정보에 가까운 예. 그런 어떤 진짜 그 정보들 막 던지는 시기고 자극하는 그런 시기여서 야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안 해야 될 짓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원분들에게는 저희도 홍보나 이런 걸 열심히 잘 하고 더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잘 가려보시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정보를 좀 잘 무장을 하셔서 하나하나 좀 붙잡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도 또 당원분들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요즘에 그 트럼프가 뭔 짓을 했는지 책을 봤더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해법으로 그 저자들이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다. 한 명 한 명 붙잡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당부하던데 우리 당원들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야 되거든요.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실제로 저는 그래서 전략도 중요하죠. 전술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뭐 스타를 했다 보니까 그게 되게 흡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럼 전투가 벌어질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럼 그래서 당원들을 보면 당원들의 사기는 잔뜩 올라와 있고 특히 막 분노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이제 총은 들고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죠. 그럼 그 무기를 어떻게 공급받을 것이냐.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막 우리가 공수장을 막 100장씩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정치인분들이 글을 써주시잖아요. 페이스북에 다 중요한 논리적인 얘기지만 당원들한테 그게 빨리 확산이 되려면 소위 요즘 밈 정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 치면 이제 덕후분들이 그 능력자들 많거든요. 한 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 장문의 글 정치인들이 쓰실 때 맨 앞에 결론 한 줄 그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제 비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먼저 세 줄 요약 딱 그걸 아래 깔아두고 긴 글을 보면 이제 맥락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아니면은 본인은 이해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퍼날할 때는 한 줄 아니면 그 세 줄 요약 그걸 많이 퍼날르거든요. 그걸 이제 덕후 같은 데에서 짤을 또 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글을 올리실 때 그렇게만 해주셔도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2차, 3차 재가공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본질 자체가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간 전쟁 시선 전쟁 이렇게 왔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끌고 그 점유율을 늘리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모든 이제 기업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시선을 어떻게 끌 것인가. 근데 이게 저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극단적이고 기괴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냐. 그럼 일단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쇼츠형 정치인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될 시대다. 그러니까 1분 안에 내 얘기를 다 전할 수 있는. 근데 우린 보통 이제 민주당 그 정치인분들이 되게 논리적이다 보니까 한 5분 10분 봐야 이해가 되는 그런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쇼츠형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항상 스마트한 이미지, 전략가 이미지인 우리 저 박 의원님께서는 제가 스마트해 보이나요? 스마트하시죠. 하여튼 뭐 어떻게 이 정치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가세요? 우리 황 이사님 같이 이번에 풀어가세요. 이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쪽이 정말 말 안 되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썼던 전략인데 거짓말의 소방호수 전술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퍼부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고 뭐가 진실인지 판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던지는데 거짓말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일이 반박하다 보면 사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요원 패러디 사진 짜 올린 거예요. 그건 그냥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저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고 말 안 되는 건지 한 번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일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쪽에 말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연못 위에 붙인 달 그림자를 쫓는다 그러면 달 그림자를 베는 장면을 좀 올린다든지 뭐 약간 요렇게 좀 재밌고 한 식의 대응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지하게 막 다 따박따박 반박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가끔은 그런 게 훨씬 더 강렬하고 더 쉽게 전파되고 그 100가지 말을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가 네. 완전히 우리 저 박주민 의원님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진짜 요원. 진짜 요원이었지. 그 선글라스는 얼마짜리예요? 선글라스는 합성한 거예요. 가짜예요. 진짜요? 그 합성이에요? 합성한 거예요. 선글라스 쓰고 사진 찍을 우리 화면 있나요? 오, 나중에 보여주세요. 진짜 잘 어울리시던데. 좀 찾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밈이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많은 시민들도 딱 심플하게 와닿으면서도 이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이 밈 정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뭐 나쁘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기존에 있는 논리, 이성, 합리 등 그거대로 가고 또 나머지 이제 파토스 그러니까 좀 감성적인 부분, 에토스, 뭐 신뢰 이쪽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나왔네. 네. 아 저게 와. 그러니까 옷하고 이 몸은 다 진짜인데 선글라스만 딱 그려서 넣은 거예요. 이거 진짜 국회의원 맞네요. 야, 이 정도면 사진을 잘 골랐어요. 이 정도면 진짜 임종덕이 울고 가겠어요. 무서워서 안 그래도 오줌 부승차도 지리겠어. 이 정도는 돼야지. 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한 컷. 예. 이것이 진짜 세상을 바꾸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일이 대응할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이미지 한 컷. 저쪽에 그냥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이제 허세, 허황 이런 것들을 한 이미지 하나로 제압할 수 있는 거. 근데 실제로 어제 그 쇼츠 한 방으로 저쪽을 완벽하게 제압한 우리 앵그리분 그거 못 보신 분들 있어서 혹시 좀 뭐 보여주시면 예, 좋겠는데. 그거 진짜 중요한 아니. 내용인데. 왜 자꾸 부드러운 이미지로 스마트한 이미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 근데 굉장히 스마트했습니다.